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김홍입니다. 오늘 강의는 포트레이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레이트 사진은 초상 사진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요, 실은 상대를 통해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진을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재미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10,000명의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예상하고 매년 1,000명을 찍으면 10년이면 작업이 끝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600명 정도 찍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우리 얼굴은요, 조금 깡마른 얼굴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얼굴 어때요? 부티나는 얼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는 우리 동료들이나 아이들은요, 코 올리고 그런 애들이었어요. 요즘 하나도 코 올리는 애들 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다 다른 시대의 초상이 있어요. 그 초상을 21세기 초반에 찍어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100년 후에 우리 이제 후손들이 1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찍고 있어요. 이분은 한희원이라고 하는 광주에 사는 화가 선생님이세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이걸 맥을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을 싹 다 놓은 느낌.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이 깊이가 생긴다 할까? 인간의 깊이는 아마 쥐고 있는 것보다요, 놓고 있을 때가 훨씬 멋있게 보여요. 그 느낌이 이 선생님한테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아셔도 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분은 지금 8순이 넘으신 강은교 시인 선생님이세요. 부채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날이 더워서 부채를 붙이고 있는데 서벅하고 샀다가 끊어진 거예요. 야, 참 나이 참 멋지게 드셨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 늙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참 익어간다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참 잘 익어가고 계신다. 참 귀하게 연세가 드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따라서 자존감에 의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10,000명의 사진을 찍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10,000명의 표정이 다 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00명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화가 선생님. 참, 그죠? 깊이 있죠? 제가 깊이 있게 찍은 게 아니고요. 저분이 깊이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한 고요, 저교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저 한 분의 시선에서, 여성 화가의 시선에서 저교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야, 이분은 조각가세요, 조각가. 눈을 감고 있는 듯, 명상에 들어선 듯, 좌선을 하는 듯,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죠? 스튜디오에서 찍으면요, 이제 찍고 찍히는 사람 사이에 교감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을 찍습니다. 오케이, 당신은 날 잘 찍어주시오 하는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되기 전에는 좋은 사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제 스타일은요, 작가 지금 이제 조각가 선생님 자리에 앉자마자 자 시작합시다 이러면서 차박차박 삿다가 끊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저분이 삿다를 끊는 소리, 이게 노하우인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삿다를 일정하게 끊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진 찍을 때 차박 이렇게 끊어주면요, 찍히는 사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자신의 표정 관리를 합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체면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착 끊었다가, 여러분들 그렇죠? 착 끊었다가 또 좋은 표정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착 끊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좋든 나쁘든 일정한 템포를 가지고 삿다를 끊어주면 찍히시는 분이 그거를 알아서 호응해 줍니다. 그걸 호응이라고 그러죠. 더 좋은 말하면 교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패턴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대가 찍히는 사람이 나의 샷다 소리에 호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진이 찍히든 나쁜 사진이 찍히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샷다를 눌러주는 게 일단은. 그렇게 되면 표정과 표정 사이가 지켜요. 처음에는 표정만 지켜요.
예쁜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좋은 자기가 만든 표정의 찍에다가 엇박자를 딱 놓잖아요.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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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표정과 표정 사이가 팍 찍혀요. 표정이 찍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의 참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게 노하우예요. 이거 보십시오. 소설가신데 이 선생님은 되게 선하신 분이에요. 이게 부드럽고. 근데 인상은 쓰르세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선생님 크로즈업 한번 합시다 이래서 다 찍었어요. 아니, 사진만 보고서는 무서운 분 같잖아요. 실제는 되게 유순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소설가 선생님이세요. 사진이 선생님 클로즈업 해가지고 좀 이게 카메라를 향해서 눈을 이렇게 탁 치켜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탁하고 찍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분의 내면 세계가 드러납니까? 그죠? 표정과 표정 사이라 그랬어요. 표정을 찍기는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표정 찍어요. 표정과 표정 사이로 넘어갈 때 자기가 긴장하고 있던 근육의 이완 같은 게 순간적으로 싹 풀리거든요. 그때 샷다가 탁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보통 사진과는 다른 사진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쁘고 정제된 사진이 찍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사진을 넘어서서 살짝 자신이 열려있는 부분, 그런 걸 찍고 있죠. 이분은 공간 연출가라고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 목수 하시는 분이세요. 저분은 아예 저렇게 폼을 잡으셨어요.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찍고 싶지 않아. 나는 뭐 이렇게 찍고 싶어 하시면서 앉자마자 저 포즈를 하셨어요. 안경도 머리 위에 걸치시고 저 포즈를 바로 하셨어요. 저럴 때는 그저 하고 싶어 하는 그것 그대로 받아들여서 셔터가 눌러지면 됩니다. 내가 뭐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저분은 이미 모든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거를 내가 수긍해서 그 사이사이에 표정이 열리는 부분을 찍으면 되는 거죠. 난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 포즈를 하실 생각을 했을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멋있는 포즈를 상상하고 오거든요. 저분은 자연스럽게 코도 이렇게 일그러뜨리고, 그죠? 손 모양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게 내공인 것 같아요. 이분은요, 서예에 갔어요, 서예가. 평생 글을 쓴,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데, 60줄이 넘으신, 되게 젊어 보이는데,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저분도 저 자세를 스스로 취해 주셨어요. 예술가의 손 이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저 자세를 취해 주신 거예요. 제가 주문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자세를 만들어줘야 되는 분이 있어요. 되게 긴장하셔가지고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셔터를 무작위로 막 끊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셔서 어떤 순간이 되면 자기를 찍는다는 것을 놓치는 거죠. 그때 사이가 살짝 열리면서 표정과 표정 사이가 휙 하고 나올 때 샀다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 보십시오. 이분은 손 보십시오. 손의 표정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 동안 망치, 끌, 또 나무 작업 이런 걸 하셔가지고 손의 모양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적당한 수염의 길이, 또 마음의 여유로움, 그런 것들이 사진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날 처음 만난 분인데 저분이 저를 보고 있는 눈빛을 보십시오. 되게 신뢰에 찬 눈빛 아닙니까? 네가 찍어준다 그러니 나도 잘 찍히고 싶다 하는 그런 교감이 있죠. 그 교감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있으면 사진은 백발백중 좋은 사진이 찍힙니다. 그게 없으면 불신에 의해서 사진이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찍히는 사람이 곧 저의 거울이잖아요. 저 찍히는 분의 표정이 신뢰가 가득하면 저의 얼굴에도 신뢰가 가득한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다. 이거는 말이죠. 사실은 강아지가 눈이 멀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여요. 강아지를 안고 있는 주인. 우리 동네 내가 해운대 달맞이에 작업실이 있는데 그 작업실 옆에 있는 술집 사장님이세요. 그 카페에, 술 파는 카페에 저 강아지가 목줄을 풀어놓은 채 항상 다니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저 표정 보십시오. 주인 아저씨의 표정. 젊은 아저씨. 그죠? 반짝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흥미진진하게 살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
제가 찍고 제가 감동 먹네요. 이 스님 보십시오. 누구라도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하거든요. 근데 그 긴장을 하는, 별로 긴장하지도 않으셨지만 카메라 앞에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대단히 뭐라 그럽니까? 명상하듯이 심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몇 번 하시고 자연스럽게 앉으시더라고요. 고요하게. 그러니까 저런 사진 시키죠. 사진은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어야 그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사진을 찍었다. 괜찮은 사진이 찍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동양화 그리시는 분이세요. 한쪽 눈을 자기가 본인이 가리셨어요. 꼭 저렇게 찍고 싶으시대요.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인정하고, 선생님이, 제가 이제 촬영하러 들어오면 말씀드리거든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몇 날 며칠 고민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포즈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서 또 그림을 만들죠. 이런 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대단히 기발한 생각들을 해오신 거예요. 이런 사진들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이분은 그걸 보고 오셨는지 안 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재밌게 표현하셨다. 저의 역할도 있지만 지키는 분들의 내공이라 그럴까, 깊이, 내면의 깊이 이런 것이 드러나는 사진이라고 보아집니다. 찍히는 사람의 표정은 곧 저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공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요, 찍는 사람이 내공이 깊어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찍으려면 내가 훌륭해지지 않으면 찍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진이 찍히는 것이나 상대의 얼굴은 곧 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